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해서 소송을 했다가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1심에서 이제 양 당사자가 이제 항소하지 않아서 1심 판결로 확정이 된 사례인데 굉장히 쟁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뭐 크게 보면 이 사건은 제가 담당했던 이 사건은 도급 계약에 관계된 겁니다. 도급은 보통 이제 원사업자, 발주자가 있고 도급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을 맡은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수급인이 도급인이 돼서 하도급인이 돼가지고 또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도급을 또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수급인이었던 사람은 하도급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도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람은 하수급인이 됩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 사건은 저희가 이제 물품 제조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물건을 이제 제조해 가지고 언제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이게 도급에서 이제 나중에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원사업자, 도급인의 추가적인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지 추가 공사라든지 추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이제 실무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때 계약서를 새로 변경해 가지고 작성했다면 당사자 사이에 이게 추가적인 도급 업무냐, 또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분쟁의 소지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겠지만, 이게 도급 이제 공사라든지 용역 도급이라든지 물품 제조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보면 이 당사자 사이에 사소하고 또는 또 약간은 이제 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계약 같은 거를 잘 작성하지 않거든요. 그냥 서로 믿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일이 어그러지면은 양 당사자의 입장이 이제 첨예하게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은 처음에는 이제 도급 계약상의 도급 약정금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추가적인 요구로 인해서 지출한 비용, 이거를 이제 합산해 가지고 주의적으로 청구를 했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 하나의 소송에서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라고 하는 건 먼저 주의적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1번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법원이 이제 재판부가 그 주의적 청구를 인정을 하면 이제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적 청구 1번으로 판단해 달라고 한 부분을 이제 기각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예비적 청구 부분을 반드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인 피고 도급인이 저희한테 이제 납품 기한이 늦었으니까 지체상금, 지연 손해금을 이제 청구하게 됐거든요. 저는 주의적 청구로 물품 제조 공급 플러스 추가 비용 4억 6천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 3억 3천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지연 손해로 5억 1천만 원 정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두 개가 된 거죠. 제가 먼저 제기한 본소, 그 다음에 거기에 맞대응해가지고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원고이자 본소, 원고, 반소, 피고, 수급인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도급인이자 피고이자 반소 피고이자 반소 원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다르긴 하지만 그냥 대체로 원피고 원래 소송대로 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도급이라고 하는 거는 일의 완성을 일이 끝마쳐져야 이제 수급인의 그 의무가 종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을 완벽하게 끝내야지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돼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다면 이제 일이 완성되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측은 상대방이 요구한 물품 제조 부분에 대해서 사회 통념상 최후의 공정을 마쳤다고 보면 이제 도급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도급인이 원하던 사양 또는 퀄리티가 안 나왔을 때 미비되는 부분,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하자 담보 책임이나 손해배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도급 비용을 줘라. 대신에 하자가 있거나 최후 공정까지 마쳤지만 아직도 미완의 어떤 작은 사소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손해배상이라든지 하자 담보 책임 이런 걸로 해결을 해라, 이런 취지로 이제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청구한 주의적 청구에서 일단 물품 제조 도급 비용, 공급 계약의 도급 비용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2억 한 1,000만 원 정도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 하도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항상 잘 봐야 되는데, 이런 하청 관계에서는 그 16조 1항에 이런 게 있어요. 도급 비용을 증액 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수급인이나 수급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비적 청구를 했는데, 주의적 청구에서 이제 그 도급 비용을 지급하라고 하는 일부 인용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소로 상대방이 청구한 지연손해금, 지체상금,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 성질이. 그러면 공사 도급이든 용역 도급이든 제조 도급이든 간에 그 납품 기한, 공사 기간, 그 다음에 제조면은 어떤 완성해가지고 공급하는 날짜, 이런 것들이 다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연손해금이나 지체상금은 통상적으로는 지켜야 할, 수급인이 지켜야 할 날짜 다음 날부터 이제 지체상금, 지연손해금이 발생을 하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지체상금 요율을 정해 놨습니다. 0.000 몇 프로 공사 대금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실제로 이제 도급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약정대로 이제 일이 완성이 됐느냐에 대한 판단이 또 문제가 되고, 도급인이나 또는 하청을 준 하도급인이 그 아래 단계의 수급인들한테 추가 공사, 추가 용역, 추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수급인이 아무래도 의뢰지휘니까 그걸 지키다 보면 납기일이나 공사 완료 기일 이런 것들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이제 그런 요구를 한 도급인, 하도급인의 그게 책임이냐, 이것도 또 따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급에서는 일의 완성이 수급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일의 완성은 최후 공정을 마쳤다면 이제 완성으로 보고 있는 게 판례니까, 미미한 부분,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 이런 문제로 다투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원청이 있을 거고, 원사업자, 발주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급인이 있고, 요 수급인이 하도급이든 하청을 또 주고 이러잖아요. 그럼 요 중간에 또 요 사람이 이제 하도급인, 수급인이 또 장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원사업자가 지급한 대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이 하도급인을 이제 제외하고 곧바로 원사업자나 이제 원도급자에게 이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청이나 원사업자가 돈을 이미 수급인, 중간 단계의 하도급인에게 지급했다라고 되면, 이거는 하청업체들은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형사 고소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급이라고 하는 것, 물품 제조 공급, 서비스 공급, 그 다음에
공사 도급 이런 것들은 언제 일의 완성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걸 반드시 뭐 서류가 됐든 녹음이 됐든 뭐 여러 전자 메일이 됐든 이런 것들로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후일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비용 발생 의무가 있느냐, 또는 지연됐는데 이게 그 수급인의 책임이냐, 이런 부분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로 얘기를 치자면은 뭐 10억짜리 공사인데 중간중간에 계속 그 발주자 도급인이 뭐 이것도 해달라, 베란다도 해달라, 뭐도 해달라 이렇게 되면 이것 다 추가 공사거든요. 근데 뭐 실무적으로는 베란다 공사 이런 것들은 보통 무상으로 서비스 공사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은 받지를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중간중간에 계약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그걸 증빙 자료를 남겨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위임하고 도급은 다르거든요. 위임은 사무 처리를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반드시 일의 완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무를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사 같은 경우 위임이거든요. 환자로부터 치료의 위임 업무를 위임받은 건데 반드시 완치가 안 돼도 그거는 이제 진료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승소해야 되는 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도급이 아니라 위임이기 때문에 패소를 해도 변호사 수임료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부 승소하고, 그리고 지체 상금 5억 1천만 원은 손해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체 기일을 이제 늦게 잡았죠. 근데 기준일을 늦게 재판부에서 인정해 줘 가지고 3억 6천 상당 감액을 받았습니다. 저희한테도 규칙사유, 이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일부 규칙사유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 반소는 5억 천 중에서 1억 5천 상당만 인정받았고, 저희는 이제 그 4억 6천 청구한 거 중에서 이제 2억 천 정도 인정받은 셈이죠. 그러니까 뭐 따져보자면은 뭐 5억 상당의 이득을 우리가 보긴 했는데 실수령액은 그 도급 비용 자체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번에 설명드린 거는 도급 또 위임의 차이, 그 다음에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쟁점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어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